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글을 써보는 48세 주부입니다. 참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치고 기구하지 않은 사연이 없잖아요. 저도 이곳에 사연을 쓸 일이 없이 살았더라면 정말 좋았으련만 남의 편보다도 더 왼수 같은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신혼 때부터 제 속을 엄청나게 썩이기만 했지 단 한순간도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도와 동네에서 큰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메우기로 했죠.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다 뭐다 바쁘게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엄마의 슈퍼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엄마는 직원을 새로 구하겠다며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어차피 돈 벌 거 엄마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더 낫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했고 저는 30이 넘어가도록 엄마의 곁을 지키며 슈퍼를 함께 꾸려나갔죠. 사실 엄마는 만년 살림만 하던 주부였고 아빠는 회사원이셨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시면서 동네에 있던 망해가는 슈퍼를 인수하셨고 운이 좋아 슈퍼를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엄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빠와 엄마와 같이 일하신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그 큰 슈퍼를 어머니 혼자 운영하게 두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면서 걱정하면서 마음 쓰느니 엄마 일을 돕는 게 낫겠다 싶었고 동네 분들이 아버지 대신 슈퍼 일을 하는 저를 이쁘게 봐주신 덕분에 동네에 다른 큰 슈퍼가 생겼는데도 수익이 그렇게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외동딸이었다면은 슈퍼는 정리하고 제가 취직을 해서 어머니를 쉬게 했겠지만은 누뚱이 여동생 하나가 있어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슈퍼를 계속 운영해야 했습니다. 저희 슈퍼에는 우리 모녀와 함께 얼굴을 자주 보는 부자지간이 자주 오갔습니다. 슈퍼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안 이후로는 더 살갑게 잘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고되셔서 아들에게 일을 물려주시려는 모양인지 언젠가부터는 아들이 운전을 하고 아저씨는 조수석에만 계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저와 나이가 엇비슷한 자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얼굴이 잘생겨서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이가 저보다 4살이 적다는 걸 알고 양심도 없다 꿈 깨자 하며 애써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나요? 자꾸 그분 앞에서 붉어지는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그분에게 사심이 있다는 걸 그분도 눈치챘던 거죠. 그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슈퍼 음료수로 목을 죽이는 저에게 시원한 커피를 매번 주고 가셨죠. 커피를 못 드시는 엄마에게는 종류별로 다양한 차를 테이크아웃 해왔죠. 감사하긴 했지만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자니 부끄러워서 얼굴은 빨개지고 그렇다고 그냥 음료수를 납죽납죽 받아 마시기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엄마의 적극적인 응원을 받으며 그분과 약속했던 장소로 나갔습니다. 슈퍼에서 보던 것보다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머리도 한 저를 보고 우와 선영씨 오늘따라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지금 생각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가슴이 뛰었던가 싶지만은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한테 뭐 딴 게 눈에 보였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개판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귀신같이 본색을 잘만 속인다잖아요. 그때는 음식도 어쩜 저렇게 복스럽게 먹냐며 혼자서 엄청 설레고 그랬었는데 정신을 빨리 차리고 결혼까지 가는 건 막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지금의 제가 20년 전에 저에게 가서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해봤겠죠. 그때의 저는 신부가 된다는 단꿈에 젖어 있었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웨딩 투어를 아주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돈을 많이 보탰어요. 집을 제가 해오고 남편이 혼수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와 엄마 눈치가 좀 보였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자기가 더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더라고요. 낮에는 슈퍼에 물건 대주는 일을 했고 밤에는 또 공장에 자재를 대주기 위해 타 지역을 오갔습니다. 알죠?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하는 슈퍼일에 비하면은 움직임은 많이 없지만 운전도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물건도 하나하나 직접 다 날라야 하는데 집에 오면 얼마나 몸이 녹초가 되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힘들다면서 저에게 애처럼 칭얼거렸어요. 공장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저한테 풀어버리기도 했죠. 아니,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랬나요? 자기가 자처해서 돈 열심히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면서 왜 이렇게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참다가 그럴 거면 그냥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라고 했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녁에 하던 일을 내팽겨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뭐랄까요, 제가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린 사람 같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주 개운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슈퍼를 오가더라고요. 얄미웠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라면 의뢰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 누가 안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저도 남편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또 번지르르 하니 잘생긴 얼굴 보면 기분도 풀리고 그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희 남편을 더러 잘생겼다고 칭찬을 한마디씩 얹을 정도로 남편이 좀 훈훈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기 주제 파악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갑자기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연예인을 할 정도로 엄청 조각까지도 않고 그렇다고 끼가 있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원래부터 가수 쪽을 지망해왔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딱 봐도 동네 아줌마들이 잘생겼다고 바람 넣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지주제 모르고 그런다는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까불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기어이 일을 그만두고 차까지 팔아버린 다음 그 돈으로 음반을 내겠다며 소속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이랑 노래방을 줄곧 갔었습니다. 노래 실력이야 빤했죠. 박자나 겨우 맞추지 음정도 불안불안하고 그냥 웬만한 일반인보다 못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법도 트로트를 도통 불러봤을 것 같은 창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마누라 입장에서는 속 터질 수밖에요. 엄마는 김서방 헛바람 든 것도 금방 가라앉을 거야. 이미 차야 팔았으니까 저 돈도 다 허투루 날려버리면 그땐 정신 차리겠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냅둬라. 그냥 아직 애 없는 게 어디냐. 애 있었으면 나도 뜯어 말렸을 거다. 나중에 돈 다 떨어 먹으면은 내가 김서방 다시 일하라고 차 한 대 사주면 돼. 그렇게 저를 달래주셨고 저도 엄마 말씀대로 알아서 정신 차리겠거니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제 남편을 보고 저러다 얼레벌레 성공하면 어쩔 거냐고 물어보는데 성공이 어디 쉽나요? 트로트 가수분들 다들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도 무명시절이 말도 못하게 길던데요. 노래도 잘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제 예상대로 돈을 다 털어먹었고 엄마는 이때다 싶어 다시 트럭을 사줬습니다. 남편은 다시 물건 대주는 일을 하면서 잠자코 살았고 제정신이 든 모양인지 그날 이후로 잠자코 지냈습니다. 친구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고생 많다면서 격려도 해줬고요. 남편도 그냥 동네에서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우물 밖에서 고생 좀 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유복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특히 애들 소풍 가는 날이면은 과자를 한 보따리 챙겨줘서 반 애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럴 때면은 뼈 빠지게 슈퍼일 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잘 크니까 남편도 예전처럼 그렇게 왼수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라더니 돈 몇천 깨먹으면서 가수한다고 설쳤던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남편으로는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들하고 매일같이 잘 놀아주는 100점짜리 아빠였으니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설렘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그냥 가족 같아서 형 하나로 살고 그러니까요.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아들은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중2가 되었지만 그래도 둘 모두 속 한 번 안 쓰이고 잘 커졌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해서 매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아들도 미술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해서 제꿈 찾아서 열심히 그림 연습을 했고요. 아들 미술학원 보내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딸은 입시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돈도 들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도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슈퍼 열고 물건 팔고 문 닫을 때쯤 슈퍼 싹 돌면서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 야식 챙겨주고 매일 쳇바퀴 굴러가도 굴러다니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자식 농사를 잘 짓고 나니까 애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원래 평범한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라잖아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이 따른다고 남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게 나 건강검진 받을 때 좀 받지 그랬어 라고 타박했지만 남편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았죠.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정말 안 나가던 교회도 나갔습니다. 밤까지 일을 해서 아침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정성 들여 기도도 했어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남편은 암세포가 차츰 줄어들었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이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먹으면서 반주라도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대장암에 걸렸던 사람인지라 골고루 영양 잡힌 저녁 밥상을 차렸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남편이 워낙 하루 종일 운전만 하다 보니 운동량이 많이 떨어지는데 차 안에서 슈퍼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아 대장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린 것 같다며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한 번씩 등산 갈 때마다 자긴 피곤하니까 빼고 갔다 오라며 누워있기 일쑤였는데 한 번 죽다 살아나더니 남편은 건강관리를 하겠다며 운동 동호회를 알아보더라고요. 강변을 달리는 런닝 동호회, 스쿼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다른 동호회는 워낙 젊은 사람들 주축이다 보니 남편의 선택지는 등산 동호회 하나였습니다. 워낙 끈기 없는 양반이라 운동도 작심삼일로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곧잘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온갖 산을 다 오르고 심지어 카니발 한 대를 대절해 가서는 다른 지역의 산까지 타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생긴 남편의 복부비만도 조금씩 사라져갔고 군살도 빠지다 보니 그래도 그 잘생긴 얼굴이 다시 도드라지는 게 마누라로서 싫지는 않았어요. 머리도 덥수룩하니 길어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었는데 살 빠지고 물이 오르더니 이발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는 힘들다며 막내 아들보다도 더 칭얼대는 걸 보면은 사람 참 안 변한다 싶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하는 게 어딘가요. 그럴 때마다 잘했다, 멋지다 한껏 칭찬을 해줬죠.